정부의 무리한 도발로 인해 아직까지 해결 기미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한국과 일본의 극한 갈등은 국제 무대에서도 마찬가지로 확전 양상을 거듭하게 되면서 각가지 사안마다 날선 대립을 펼쳐오고 있습니다. 특히 새 행정부 출범과 더불어 오늘날 첨예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속에서 동맹국들의 결속과 화합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는 미국 정부가 두 나라의 갈등을 봉합하기 위해 연일 중재 노력을 펼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일본 정부의 목리로 인해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흥미로운 것은 두 나라의 이러한 갈등이 이전의 상황과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면서 일본 정부를 궁지로 내몰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무엇보다 일본 정부가 지난 1960년에 진행된 한일 수교회담과 그 이후에 진행된 갖가지 한일회담 때마다 미국의 지원과 경제적 우위를 앞세워 한국 정부를 일방적으로 압박해왔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오히려 한국보다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에 직면하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현재 국제사회는 날이 갈수록 위상과 국력이 급상승하고 있는 한국과의 협력을 위해 그야말로 필사적인 노력을 펼치고 있는 반면에 기술 혁신과 미래 산업 육성에서 점차 퇴보를 거듭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는 거리를 두려는 양상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이러한 상황을 여실히 대변하듯 지난 4월 30일 미국의 대표 경제 매체인 포브스는 갖은 위기 속에서도 오히려 급성장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놀라운 역동성으로 인해 그동안 한국 정부와 한국 경제를 비판해왔던 반대 진영이 오히려 혼란의 도가니에 빠져들고 있다는 특집 기사를 내놓기도 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포브스는 아시아에서 네 번째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대한민국이 지난 1998년에 맞은 IMF 금융위기를 세계에서 가장 신속하게 벗어난 것은 물론이고 지난 2000년에 불어닥친 닷컴버블과 더불어 2008년에 발생한 리먼 브라더스 사태와 2013년에 신흥시장을 강타한 경제위기로 인해 세계 각국이 사상 초유의 막대한 경제 피해를 입은 것과 달리 대한민국만큼은 유독 위기를 지혜롭게 피해왔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브스는 작년부터 불어닥친 글로벌 보건위기에서도 한국은 그야말로 중국과 버금가는 경제성장을 이어갈 정도로 막강한 저력을 보이고 있다며 극찬을 마다하지 않았는데요. 더군다나 올해 한국의 1분기 경제 성장률 또한 당초의 하락 전망을 깨고 1.6%를 기록하게 되면서 곰들의 잘못을 확실하게 증명해냈다는 것입니다. 특히 포브스는 이러한 한국 경제의 남다른 위상이 이제는 미국과 일본을 압도할 정도라며 감탄과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바로 한국 경제가 민간 소비의 가속화와 더불어 기업의 투자 증가와 신속한 정부 지출을 통해 미국과 일본의 경제보다 재빠르게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포브스는 한국 경제가 이처럼 사상 초유의 반등을 이룩하게 된 주요한 배경에는 바로 지난 2017년 5월에 한국 대통령이 주창한 혁신성장 모델이 큰 효과를 발휘했기 때문이라고 소개했는데요. 이는 무엇보다 한국 정부가 수십 년 동안 고착화되어 왔던 자동차와 선박 중심의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펼쳐왔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한국 정부는 기존의 수출 중심에서 혁신과 서비스에 이르는 성장 동력을 새롭게 재조정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현재 한국 경제는 가전제품과 디지털 기기는 물론이고 석유화학과 반도체를 비롯해 대중문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세계의 선두주자로 도약하기에 이르렀고 또한 이를 바탕으로 대다수의 중진국들이 또 다른 혁신을 만들어내지 못해 결국 선진국 문턱에서 주저앉게 되는 이른바 중진국의 함정까지 이겨내기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포브스는 한국의 대통령이 이러한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가게 된다면 한국을 반대하는 이들을 더욱더 혼란스럽게 할 것이고 경제 사다리 또한 더 빨리 올라가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는데요. 결국 지난 수십 년 동안 역사 갈등이 벌어질 때마다 줄곧 경제 우위와 미국의 지지를 앞세워 한국을 상대로 터무니없는 요구를 내세워왔던 일본 정부의 대응이 이제는 더 이상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미국의 경제 매체가 적극 나서서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한국 경제의 이러한 독보적인 저력을 지켜본 세계의 주요 선진국들과 강대국들이 오늘날 새롭게 재편되고 있는 국제 질서에서 한국과 함께하기 위해 필사적인 행보를 보이게 되면서 일본 정부를 더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 영국 정부가 지난해부터 한국을 G7에 초대하고 나설 정도로 매우 각별한 공을 들여왔었는데 최근 미국 정부 또한 영국 정부의 이러한 노력에 감사한다는 입장까지 밝히고 나서면서 그동안 한국을 국제사회로부터 고립시키려 했던 일본 정부를 아연 실색해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미국의 국무부 장관이 오는 5월 3일부터 영국의 런던에서 개최되는 G7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한다는 보도자료를 내놓게 되면서 이 같은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 것인데요. 바로 영국 정부가 향후 개최될 G7 정상회담에 기존의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한국과 호주 등을 새롭게 초대함으로써 미국의 파트너 및 동맹국들과 직접 교류할 기회를 준 것에 대해 매우 감사하다는 입장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이러한 입장 발표는 그동안 한국의 G7 참여에 노골적으로 반대해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입니다. 특히 최근 일본 총리가 직접 미국을 방문해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지면서 그토록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노력했었지만 결국 미국 정부의 이 같은 발표로 인해 일본 정부의 노력이 끝내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미국의 최첨단 방산 제품이 한국에서 다시 생산 재개에 들어갔다는 소식마저 발표되면서 일본 정부를 더욱더 곤혹스럽게 하고 있는데요. 지난 4월 30일 영국의 대표 군사정보 매체인 제인스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미국의 보잉사와 함께 AH-64E 아파치 헬기의 동체 생산을 다시 재개하기로 계약했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인스는 지난해 4분기에 아파치 헬기 판매 계약이 잇따라 성사되면서 보잉사와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한국에서 동체 생산을 재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영국 매체는 한국에서 이처럼 아파치 헬기의 동체 생산 재개가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지난 2002년에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보잉사로부터 동체 공급을 위한 독점 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영국 매체는 이러한 독점 계약은 보잉사가 해외에서 처음으로 맺은 계약일 정도로 매우 특별하다고 보도했는데요. 또한 영국 매체는 한국 항공우주 산업이 보잉사와 맺은 이러한 독점 공급 계약을 통해 그동안 한국 공군이 주문한 36대의 아파치 헬기뿐만 아니라 2017년까지 이뤄진 모든 아파치 헬기의 동체 생산이 한국에서 줄곧 이뤄졌었다고 보도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영국 매체는 미국의 보잉사가 앞으로도 한국 기업을 통해 아파치 동체를 계속해서 생산할 것이라며 강한 신뢰감을 나타냈다고 보도했는데요. 때문에 이러한 소식은 결국 안보 기술의 유출을 명분으로 삼아 그동안 한국 정부를 향해 극렬한 무역 보복을 벌여왔던 일본 정부의 입장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남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영국 정부는 물론이고 미국 정부 또한 새로운 국제 질서를 재편하는 데 있어 한국의 참여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데다가 미국의 방위 산업 제품을 생산하는 데 있어서도 한국 기업과의 협력을 최우선에 두고 있음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됨으로써 끝내 일본 정부의 바람과는 정반대의 상황이 연출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같은 국제사회의 냉혹하고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는 일본 정부로서는 한국과 갈등을 지속하면 지속할수록 오히려 더더욱 사면초가에 내몰리게 된다는 것을 여실히 마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과거에 겪었던 우리의 아픔이 다시는 되풀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노력을 정부의